오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책은 심재영 교수의 고대 중국에 빠져 한국사를 바라보다입니다. 심재영 교수의 이력은 매우 독특합니다. 본인이 제도권 내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비주류라고 자칭하는 듯 보이지만 그가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윤내현 교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받는 일종의 실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도 그의 미국 대학교 학위조차도 상대편의 맹공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존경하던 민독이 교수조차도 사후 광운대학교 김희교 교수에게 까이는 것을 보면 그가 받는 일종의 무관심은 그의 이런 여러 이력 덕분에 받는 특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본인이 이러한 이력을 내세워 나 같은 사람도 이와 같이 생각하니 너희들은 따라 믿어라 하는 것은 아니겠죠? 나에게 그의 주장은 일견 타당하기도 하지만 반면 일견 인정하지 못하겠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덕분에 구제강, 한국어 발음으로는 고1강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만큼은 분명 큰 소득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학문에 대하는 진지한 자세는 타의 모범이 될 만하다 하겠습니다. 그는 중국 편종에 적힌 글자들을 통해서 중국의 고대사를 연구하는 학자인 듯 보이는데 그의 연구 방식은 고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문자화된 자료들이 누대에 걸쳐 베껴 적으면서 가감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해 보입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본기, 열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기는 정통 왕조의 역사를 그리고 있고 열전의 경우는 그 밖의 중요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기를 읽다 보면 다소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연대기적으로 매우 간략하게 사실관계만을 기술하는 데 반해 또 다른 부분에서는 마치 단편 소설처럼 장황하게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사실입니다. 읽는 재미야 후자가 더 있겠지만 신뢰성 면을 보자면 전자의 기술이 더욱 믿음직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자의 기록들은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쓰여졌을까요? 나는 그것들이 심재영 교수가 연구하는 편종처럼 청동 예기에 적혀있던 몇몇 단편적인 문구들이 아니었을까 짐작합니다. 특히 큰 솥은 청동기 등 금속이 귀하던 시기에 국력을 자랑할 만한 국가적 재산이었습니다. 또한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고기를 삶기에도 큰 솥은 매우 유용했을 것입니다. 큰 솥을 녹인다면 그것 하나로 수많은 병장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으니까요. 당연히 그것은 국가의 큰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하게 그곳에 당대의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바라다 보면 후대로 갈수록 내용도 풍부해지고 더욱이 극적 짜임새조차 갖춰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대사의 경우는 더욱 그런 경향이 두드러져 보이는데 18사략과 사마천의 사기만을 비교해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글 줄 아는 서생이 몇 자 첨언하는 것이 무슨 큰 대수였겠습니까? 나관중의 삼국지가 역사서가 아니라 소설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의고, 즉 옛것을 의심하던 의고 학파를 이끌던 고일강의 존재는 더욱 귀해 보입니다. 고대 중국에 빠져 한국사를 바라보다의 저자 심재영 교수 또한 고일강처럼 매우 치열하게 연구하는 것으로 보여져 존경심이 듭니다. 나는 그의 방법론뿐 아니라 그가 주장하는 한국 고대사의 인식조차 거의 모두 인정하는 편입니다. 기자조선이나 한사군에 대한 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제야사학자, 유사역사가 혹은 민족사학자라 불리는 분들이 본다면 매우 분노하시겠지만 제 입장이 그러합니다. 저 또한 그들과 한패가 어린 모양이죠. 단지 내가 아는 잡다한 지식을 기반으로 몇 글자 이야기하자면 대략 이러합니다. 조광유는 왜 나라임을 송나라로 지었을까요? 그가 조씨였으면 조나라로 짓는 것이 더욱 타당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춘추 전국시대 관점으로 보자면 그러할 것입니다. 자주 인용되는 사마천의 사기 중 송미자 세가를 봅시다. 그 첫 줄을 보면 미자계는 은나라 제을의 맏아들이고 주왕의 배다른 형제이다.
여기서 주왕은 은나라 마지막 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송나라는 은나라의 유민들이 세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의 역사책을 읽다 보면 송나라 사람들을 비하하는 내용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그 당시는 은나라를 멸망시킨 주족들의 세상이었기 때문이죠. 이제 다시 조광인의 먼 조상들이 세웠을 춘추 전국시대의 조나라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기세가 중 조세가의 첫 줄에 나오는 글입니다. 조씨 조상은 진나라와 같은 조상이다. 중년에 이르러 제왕 태무, 은나라의 9번째 왕의 마부가 되었다. 그의 후손 비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아들이 이름이 오래라고 했다. 오래는 주왕을 섬겼으나 주나라 왕족에 의해 죽임을 당했으니 그 후손이 진영이 된다. 오래의 동생을 계승이라 하여 그의 후손이 조씨가 된다. 다시 말해서 조씨도 송나라 송씨도 모두 은상의 유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조광인이 활동하던 영역이 송나라 옛 송땅이었기 때문에 나라 이름이 송나라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어찌되었건 둘 사이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만큼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나는 심재영 교수의 기자 조선에 대한 입장에도 대체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거대한 고조선을 그리기 위해 위한 수단으로 기자 조선이 이용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기자가 조선으로 갔다는 기사는 처음에 매우 짧은 문구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죽편 등을 통해서가 아니라 청동 얘기 등에 적혀져 후대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역에 나오는 기자 지명이 정도가 그 시작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것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살이 더 붙게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기자가 동쪽으로 이주한 것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자의 행적은 그가 그의 조상인 은의 본거지로 이주한 것이지 고조선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의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고조선은 숙신처럼 중국에 잘 알려진 그 지역에 살던 여러 부족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고조선이 그 일대를 장악하고 지배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한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이후에 그곳에 살던 백성들을 교화시키고자 꾸며낸 이야기에 기자의 역사적 사실을 차용한 듯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덕일이나 김상태 씨의 책을 읽은 사람들은 나를 식민사학에 물든 친일 매국노로 매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친일 매국노로 매도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기존 제도권 내 학자들, 즉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들의 태만에 있다고 봅니다. 당시 혹은 그 이전에 중앙 집권화는 항상 요원했습니다. 진시황의 9년제가 무너지고 나서 중국의 중앙 집권화는 물 건너갔다고 보면 대략 맞을 것입니다. 과연 은나라 사람들과 은나라를 무너뜨린 주나라 사람들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과연 당시 그들이 한 민족이라는 관념조차 있었을까요? 5, 16국 시대를 예외로 하더라도 성읍 내에 사는 지배계층과 성 밖의 피지배 인민들이 교통하며 살았을지조차 의문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 월나라, 우나라, 월나라, 제나라 인민들이 과연 주족, 왕족들과 무슨 혈연 관계가 있었단 말입니까? 지방관들이 직위가 태수에서 자사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만 보아도 대략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고대사를 정치적 목적에 맞추어 시대마다 부풀려고 온 중국의 학문을 비판해야지 우리도 그들 장단에 맞춰 깨춤을 추어야 되겠습니까?